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늘 자랑스러워했던 축구 국가대표팀이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4강전 때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 당시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없었던 무기력한 졸전 끝에 패배했던 그 경기 바로 전날 밤 핵심 멤버인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주먹 다짐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축구사 역대 최악의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축 멤버들이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한국 축구가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영국 매체 더선은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밤 주장 손흥민이 동료와 다투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곧바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이 주먹 다짐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일부 어린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식당 옆에서 탁구를 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선수단 대다수가 식사 중이라 소란스럽게 여긴 손흥민이 내일 경기를 준비하라며 제지에 나서자 이강인이 반발한 겁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강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 탈골 부상을 당했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좀 팀을 이끄는 부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반성이 이제야 이해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부재에 이어 아시안컵 부진의 이유가 또 하나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파문의 중심에 선 이강인, 주장 손흥민과 말싸움을 벌이다 주먹까지 휘둘렀다고 알려졌는데 조금 전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세아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 팬들이 충격에 빠지자 이강인이 보도 한낮에도 안 돼 사과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의 SNS엔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은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아는 기자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사건은 요르단과의 준결승 전날인 현지 시간으로 5일 저녁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어린 선수들이 일찌감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옆 휴게실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식사를 하던 주장 손흥민이 소란스럽게 탁구를 치는 후배들을 보고 제지에 나섰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손흥민은 후배들을 일단 식당에 앉힌 뒤 오늘 훈련량도 많았고 내일 경기가 있으니 자중하고 컨디션 관리를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인 후배들이 반발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건데요. 말다툼이 크게 벌어진 가운데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서 코칭 스태프도 아닌데 왜 간섭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주먹을 휘둘렀는데 손흥민이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둘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의 요르단전 사진을 보면 앞선 8강전과 달리 손가락에 밴드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전 저도 봤는데 참 무기력했었거든요. 네. 감독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두 선수의 다툼을 현장에서 다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대표팀 내 갈등은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대표팀의 일부 고참들이 감독을 찾아가서 무리를 빚은 이강인을 준결승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핵심 자원인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대표팀은 세대 간 갈등 속에 요르단전에서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충격패를 당했고
이강인과 손흥민도 부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의 핵심인 두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득점에 물꼬가 터지는데 요르단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강인은 앞선 8강에선 손흥민에게 12개의 패스를 시도했지만 준결승에선 3개에 그쳤습니다. 손흥민의 준결승 패배 직후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손흥민이 후배들과의 갈등 때문에 답답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의 초점이 자꾸 감독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 더 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겠죠. 네, 앞서서 클린스만 감독 전술부재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선수 관리에도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대표팀엔 국내파와 해외파 간 마찰도 있었는데요. 훈련 도중 한 해외파 공격수는 국내파 수비수가 거칠게 몸싸움을 하자 공을 아주 강하게 걷어내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갈등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조금씩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여러 일이 있었군요. 감독 거치에 영향을 주겠죠? 네, 축구협회는 내일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사령탑 거치를 논의하는데요. 감독 평가에는 꼭 전술이 아니더라도 팀의 융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데요. 사령탑 논란에 여기에 선수 간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가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쪽이 대표팀에 발탁되면 오히려 반대쪽이 대표팀 합류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스포츠부 정윤철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꼭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눈앞에서 두 주축 선수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데도 이 감독은 선수단을 추스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수수방관이 결국 문제의 요르단전 패배로 이어진 게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내내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식당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싸움은 금세 끝이 났지만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승의 의지를 다져야 할 경기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악의 분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대표팀의 베테랑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이강인을 요르단전 출전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종의 사태 수습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전술의 핵으로 기용해온 클린스만 감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르단전은 유효 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전술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팀 운영 면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위기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겁니다. 선수들이 어떤 사적인 시간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감독의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화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번 대표팀의 아시안컵은 그야말로 좀 생각지 못한 악재들이 많이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후 원팀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대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조치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측이 아시안컵 대회 중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산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안컵 요르단과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때 주장 손흥민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이강인 선수는 어제 직접 사과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맞았다는 보도가 새로 나오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강인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목덜미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옷깃 같은 멱살이 아닌 목덜미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이강인이 목을 잡힌 상황에서 뿌리치는 동작은 있었지만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도 빨리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탁구 칠 당시 고창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측은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시 정리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쓰는 이 기업들에까지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모델로 등장하는 KT 광고 영상입니다. 이 선수를 광고에서 빼지 않으면 통신사를 바꾸겠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T는 2019년부터 이강인 선수를 후원 중입니다. 서울 홍대 매장에 이강인 존까지 만들며 이 선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왔고 지난달 16일엔 후원 재계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매 여론에 전국 대리점 매장에 부착돼 있던 이 선수 광고물을 어제 뗐습니다. KT는 여론이 거센 만큼 후원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후원을 끊어 어린 선수에게 타격을 줘야 할 사안인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속 모델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악성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최근까지 이 선수 광고물이 전면에 부착돼 있던 치킨 매장은 오늘 찾아가 보니 광고물을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이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을 후원 중인 파리바게뜨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구단과의 후원 계약일 뿐 이강인 선수를 직접 후원한 적도 이강인 마케팅을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론 악화로 기업들이 광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선수가 물 위약금은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르단 팀이 정말 잘 준비했고 멋있는 경기를 해서 저희가 패배를 했는데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된다면 제가 좀 팀을 이끄는 부족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하였고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It's a huge honor to getting reception like that, and yeah, toughest week of probably I would say of my life. But you guys all make me very happy again and lifted up, and this moment I will never forget my life for my whole my life until I die. 네, 스포츠 뉴스 분석 함께할 박찬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 복귀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힘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도 방금 듣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고 팬들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힘듦의 어떤 이유 자체가 달라서 그렇지 네. 힘들다는 얘기를 그동안 몇 차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까? 각기 이유가 이제 다를 뿐이지 부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소속팀에서 출전기를 이제 잡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심적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이제 힘듦을 토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라고까지 얘기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런 사건, 사고 이런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대업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본인이 어떤 활약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마음적으로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었던 아시아 정상 탈환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팀 주장으로서 원하는 성과를 가져가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전폭적인 국민들의 어떤 응원과 성원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마음을 갚아주지 못한, 보답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희는 추측을 할 뿐이죠. 네, 또 이 인터뷰에선 아시안컵 이야기를 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Especially at that moment, I was still hurt, very painful after this tournament. That you don't think is right, that you stand up for it because you feel it's the best thing for the group, and whatever that case may be. And I see that in Sonny. I think it's just Sonny, being a leader, and Sonny by nature is a nice guy. He's 네, 축구 대표팀의 내분 사태는 선수들 이름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5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달마다 발표되는 스포츠스타의 평판 순위에서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업 평판연구소의 이번 달 순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가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2달 전 3위, 지난달 2위까지 올라갔던 이강인은 5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소는 달마다 7천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순위를 발표해왔습니다. 1위 손흥민에 대한 데이터상의 긍정 비율이 80%를 넘은 반면 이강인의 경우 부정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순위 하락에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치킨 업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고 계약은 이번 달 만료됩니다. 통신회사와 제빵업체가 이강인의 광고 포스터를 삭제한 가운데 여행사도 이강인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관람하는 테마 여행 상품 출시 계획이 잠정 보류된 겁니다. 경기 외적인 가치가 대폭 떨어진 이강인은 생일을 맞아 구단과 동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급 스타 킬리안 음바페는 내 동생 축하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